안녕하세요. 자연을 담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주택 특례 마지막 시간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 특례와 장기 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와 관련돼서는 5개의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주택 특례 마지막 시간 내용입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비수도권 소재 주택 특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하면 이제 법에서 4가지 규정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취약. 둘째, 직장의 변경이나 정근 등 근무상의 형편. 셋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그리고 네 번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과 그 밖의 한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또는 거주주택과 장기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그 중에 한 주택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서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이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장기 가정 어린이집의 그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주주택입니다.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은 한 날 또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장기 임대주택입니다. 양도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장기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양도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편 한 세대가 장기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으로 보아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하는데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 요건이나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장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할 세액과 거주주택 양도 당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 등 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 요건이라든가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 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 또는 해당 가정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 또는 그 임대 의무 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 6개월 전부터
준공일 이후 6개월까지 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주택 또는 직전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본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직전 거주주택이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와 관련돼서 이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다섯 개의 그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농어촌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입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거주주택인 A주택과 그리고 B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 1세대가 2016년 12월 5일에 농어촌 주택인 C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일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B주택을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30일에 일반주택인 D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9년 5월 22일에 거주주택인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이럴 경우 이제 그 1세대가 양도하는 A주택인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는가의 여부입니다.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즉 A주택과 B주택이죠. 이제 1세대가 농어촌 주택 즉 C주택을 취득한 후에 종전 보유주택 중인 하나의 주택 즉 B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에 따라 농어촌 주택 C주택과 거주주택 A주택과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인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인 A주택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일반 주택인 D주택을 이제 취득을 합니다. 2017년 6월 30일에 취득을 하죠. 그리고 일반 주택 취득일로부터 즉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인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규정을 적용받은 후에 B주택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총 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죠. 그럼 각각의 그 주택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주택에 대해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2월 7일 남편은 A주택인 그 거주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2일에 이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요. 2015년 6월 23일에 배우자에게 A주택의 2분의 1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7일에 이제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B주택입니다. 부인은 2013년 6월 3일에 B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2014년 7월 14일에 B주택을 남편에게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2016년 11월 3일에 B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을 등록을 합니다. 다음으로 C주택입니다. 부인은 2015년 7월 1일에 이제 C주택을 취득을 하고요. 2016년 1월 12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D주택입니다. 남편과 부인은 공동명의로 2015년 12월 20일에 주택 D를 취득을 합니다. 이러할 경우 이제 거주주택인 A주택, 장기임대주택인 B주택과 C주택, 그리고 대체주택인 D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그렇죠. 2015년 6월 23일에 증여받잖아요. 증여받아서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A주택인 경우에는 남편은 2011년 2월 7일에 취득을 해서 2011년 2월 8일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 거주를 하고요. 배우자인 부인은 2015년 6월 23일에 2분의 1을 증여받아서 2016년 10월 27일부터 양도일인 2016년 12월 7일까지 거주를 합니다.
이제 일을 할 경우 할 경우에 해당 거주주택인 A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그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인 B1주택 C주택과 그 밖의 일반 거주주택인 A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 D주택인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고 대체주택인 D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배우자가 남편이 2년 이상 보유를 했죠. 2011년 2월 8일부터 2011년 2월 8일부터 2014년 3월 30일까지 배우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을 2015년 2015년 6월 23일 증여받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016년 12월 7일에 양도를 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 사례인 경우에도 앞의 사례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에 장기 임대주택인 B주택, C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장기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우리 과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1999년 3월 2일에 나장군은 서울 서초 양재동에 소재한 A아파트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4일에 개포동에 소재하는 B아파트를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2011년 11월 25일에 당의 B아파트를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러한 B아파트는 2016년 4월 28일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요. 2017년 7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용은 B아파트 관리처분 계획일 인가일 이후에 거주하던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장기 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본 사례인 경우에는 장기 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인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저하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요. 이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보유 중에 그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1993년 3월 3일에 갑의 배우자 을이 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A주택을 상속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7일에 갑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B주택을 취득을 해서 갑은 자녀와 같이 2003년 7월 21일부터 거주를 하고 배우자인 을은 2018년 8월 25일부터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6일 을이 상속받은 A주택이 도정법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고시된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7일에 상속받은 A주택에 대하여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요. 문제는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인 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그 한 주택인 A주택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전환된 이후 그게 2016년 11월 16일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으니까 조합원 입주권 전환이 됐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2016년 11월 17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거주하던 그 B주택이죠. 갑이 취득했던 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그 A주택인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1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민간 임대주택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다음날 하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다른 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조합원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전환이 되어서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이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 후에 임대주택인 CDE 주택인 그 세 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청인은 2014년 9월 30일에 A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0일에 동 A주택에 대해서 양도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2016년 10월 16일에 잔금을 지르고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은 2015년 11월 30일에 이제 취득을 하고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을 합니다. 마찬가지 A주택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2015년 12월 1일에 장기임대주택 임대주택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15일 즉 A주택의 그 양도 계약일 이후죠. 즉 2016년 7월 20일 이후죠. 즉 16년 8월 15일이니까 그리고 잔금 지급일 이전인 2016년 10월 16일 그 사이인 2016년 8월 15일에 아버지 장기 임대주택인 CDE 주택 세 채의 주택을 상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A주택의 양도가 과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을 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그죠? 16년 이제 10월 16일이니까 양도를 하는데 그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16년 7월 20일 양도계약을 체결하죠. A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년 7월 20일과 양도일 사이, 즉 2016년 10월 16일 사이인 2016년 8월 15일이죠. 이 사이에 그 다세대 주택인 세 채, 즉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A주택이 그 양도일 현재 1세대 5주택이면서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하지 않았죠, 신청인이. 이럴 경우에는 상속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A주택이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 그 사례를 5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많이 집중하고 보셨으면 조금 이해가 되고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아주 이제 이슈화되는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제 뭐 세법 외에도 이제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많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중요한 사안이라서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와 관련돼서는 5가지 그 예규 판례에서 이제 해당하는 사례를 좀 뽑아서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고 난해하시면 좀 구독을 좀 이제 자주 반복해서 이제 들으셔가지고 좀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해서 총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구독자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본 사례는 이제 2가지 사례로 이제 살펴봤는데 특히 장기임대주택 소유시 거주주택 특례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살펴봤는데 좀 지루하지 않으셨나 좀 약간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준비를 제가 조금 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나름 열심히 해서 이제 말씀해드렸으니까 많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 3탄까지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